예. 3위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했던 공급대책 기초작업까지만 마무리하고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도 여론조사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제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이 조금 절반이 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3기 신도시 추진에 대단한 악재가 발생한 셈이죠. 하지만 이 악재가 바로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터졌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돌릴 대상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3기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그 신도시로 지정된 택지,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6개 신도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이번 주말에요. 고양 창릉 신도시 예정지구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토지 수용 반대한다. 토지 보상 우리 이대로 못 받겠다. LH 투기 전수조사하고 보상이나 이런 절차 과정 다시 논의하자. 이게 어디 고양 창릉뿐이겠습니까? 부천대장이나 다른 주요한 지구들에서도요. 지금 토지주들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부의 수용 보상 절차에 따르지 못하겠다는 반발 움직임이 이제 집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LH 투기 의혹 그리고 지금 일부 의혹이 또 보도되고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이 투기 의혹 때문에 3기 신도시 추진에 급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고요. 설령 추진이 된다고 해도 당초에 정부에서 예산으로 잡았던 보상 금액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보상 금액을 줘야만 이 토지주들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창흠 장관 한 명 물러난다고 과연 이게 무마될 만한 일인가. 국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주거 정책에 상당 부분 차질이 생긴 책임을 더 큰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현 정부가 우려할 만한 일단 여론조사입니다만 이런 민심의 향배도 조금씩 드러나면서 LH 사태가 지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촛불 정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서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 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매일매일 LH 사건 관련해서 매일매일 언급했던 대통령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발언이 아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 수위의 대통령 다짐이 아닐까 싶어요.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한 일이다. 이게 부동산 적폐 청산은.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강조를 했습니다. 집권 4년 차에 또 적폐와 촛불이 등장을 했습니다. 참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 1호로 적폐 청산을 공약을 내걸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고 전 부처에 걸쳐서 적폐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적폐 청산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청산이 안 됐단 말입니까? 아직 청산 안 된 적폐가 이제 또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요? 이 적폐라는 게 보면 결국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라 전 정부의 때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지금 LH 사태, 이 1기, 2기 그 신도시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뭐냐, 노태우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다 처벌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변창흠 장관이 LH에 근무할 당시에 2017년, 2018년도에 신도시 이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투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걸 지금 지난 2018년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이 올라갔어요. 당시에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거 보고 뭐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저지 국민청원 사이트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부동산 적폐라고요? 그리고 또 전 정부와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그것도 촛불 이야기 하셨는데, 도대체 누굴 위해서 촛불을 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실 일은
저는 정말 오늘 대통령의 저 이야기를 보고 지금은 국민 앞에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진상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어디까지 투기를 한 것인지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벌써 이 문제를 부동산 적폐라고 해서 전 정부에 똑같다. 전 정부가 다 이제 넘겨놓고 또 이제 촛불을 들어야 된다? 누굴 향해서 들을 겁니까? 이 촛불을 그러면 청와대 향해 들을 겁니까? 아니면 전 정부를 향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두 대통령 향해서 들을 겁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촛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는요 이제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아니 저번에 김현미 장관도 이 부동산 문제가 전부 다 전 정권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문제 전 정권 문제였습니까? 이 정부도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는 좀 이제는 좀 스스로가 좀 책임을 질 때가 아닌가. 집권 4년 차입니다.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현정 의원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좀 제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 김 변호사님 물론 뭐 대통령이 사과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기조를 LH 사태로 확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기조는 유지하면서 적폐도 청산하고 부동산 공급 대책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대통령이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은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정책이니까 일관성이 차원에서 뭐 하는 거는 하겠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 적폐 청산이라는 얘기는 LH 직원 일부 직원들의 투기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 거긴 하지만 뿌리를 찾아보면 전 정부에 있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까지 해서 쫙 그동안 역대 정부에 있었던 광복 이후에 있었던 부동산 투기사로 뿌리 뽑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기저는 지금 이렇게 투기 문제가 나오는 거 발생은 우리 정부에서 됐지만 그 원인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전 정부에서 뭐 이런 시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연 선거 치는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정부 초기에 우리가 집권을 하고 봤더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전 정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었겠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이 됐고 집권 1년 차니까. 근데 이제 집권 4년 차에 나와서 하다 이런 문제들까지 부동산 적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제외하고 일반 중도층 유권자들의 가슴에 얼마나 다가가겠느냐. 차라리 이거 LH 우리 정부 터졌는데 책임지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사과와 의지를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런 들끓는 민심 잡기 그리고 후임 국토부 장관 인선 등의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책임지는 모습은 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닙니다. 이사 주택 공급 대책도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LH 직원 그리고 3기 신도시에만 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모든 개발 사업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LH는 해체해야 마땅합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오늘 대통령이 수보회에서의 대통령 의지는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의지는 확인했는데 변창흠표 대책이 그대로 추진되고 그럼 뭐 시한부 장관이 이 일을 제대로 먹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말이 먹힐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빨리 즉각적으로 국토부 장관을 빨리 바꿔서 동력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지적도 있긴 있거든요. 사실 뭐 선거로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변창흠 장관이 이사 공급 대책을 사실상 주도했어요. 근데 공급 대책이 아직 뿌리내리기 전에 이른바 장수를 바꿔버리게 되면 공급 대책의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급 대책의 기조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경우에 결국에 그 피해는 현재 그 공급 대책에 기반해서 나름 집값 안정이 찾아가고 있는데 집값 불안정이 다시 촉발하게 되면 서민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정해진 공급 대책을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장관이 뿌리만 안착할 정도까지라도 기초 작업을 그렇습니다. 이게 진행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변창흠 장관이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 그다음에 본인이 장관한 시절에 이렇게 문제점들이 터졌으니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리를 다하고 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에 대한 수습은 그 당시에 그 조직이나 그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이른바 장소를 바꿀 수 없다는 논리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수습 먼저 하고 책임 소재는 나중에 따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뜻으로 대통령께서 그런 의사를 표시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저도 뭐 그 취지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혹은 뭐 요즘 레임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레임덕 위기 아니냐.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서울 지역인데 빵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가 34%나 되더라고요. 아마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마이너스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집값은 꼭 반드시 잡겠다라고 국민과의 토론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6번 정책을 했는데 오늘 아마 다들 충격을 받으실 게 공시지가가 오늘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서울의 평균 20%의 지금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어요. 세종시는 보니까 70%가 넘는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공적으로 오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일단 보유세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될 겁니다. 이게 기준으로 하니까요. 이제 아마 세금 이제 그 청구서를 받아보시면 실감을 하실 겁니다. 자, 부동산이라는 게 값이 뭐 오르면 좋은 분도 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분들이 이 부동산 가지고 지금 나 혼자 집 지금 살고 있는데 예. 갑자기 세금이 올라버리면 그래서 은퇴자들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부동산 이거 값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올라버렸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돈 세금 못 내면 딴 데 이사 가야 됩니다. 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뭐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공공정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국민들 평가 보셨지만 0점이 34%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왜 이런 점수표를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 정말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정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게요. 대통령의 지지도하고 여당 지지도가 주간으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 수치보다도 정부하고 여당하고 청와대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정책평가에서 빵점을 준 사람이 34%다. 정책에 대해서 0점을 준다는 건요. 이건 이성적인 평가보다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1점, 2점 다른 0점이라는 감정이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거 정말 엉터리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분이 10명 중에 3.5명, 한 3에서 4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분노입니다. 자, 선거에 있어서 정권을 교체하는 또 앞서가는 정당, 위에 있는 정당가 선거에서 지는 그 유권자의 동력의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분노입니다. 감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론조사들하고 국민 중에 한 3.5, 3명에서 4명 정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큰 선거를 2번 앞두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에게는 보통 악재가 아니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각기 다른 얘기도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름 아닌 진보 청년 단체들이 오늘 저녁 LH 서울본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 뭐 포스터도 있어요. 오늘 6시 30분 거의 다 시간이 됐는데 LH 서울본부 정문에서 청년들이 모인다 이런 포스터가 오늘 인터넷에 꽤 돌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대통령이 촛불 정신을 얘기했는데 여기야말로 뭔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촛불을 들자 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진보 성향으로 활동을 해왔던 청년단체 3곳이 같이 시위를 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 LH에서 투기 의심자로 확인된 정부 조사 결과 7명 추가되어서 20명이 나왔잖아요. 이 결과 20명을 놓고 과연 정권의 수사 의제가 있는지 의심된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거창한 말을 하더니 결국에는 부동산 값을 왕창 끌어올려서 대다수의 국민과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들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냅니다. 지금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 세대는 바로 20대, 30대 청년 세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집을 사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월급 받고 모아도요. 도저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3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이 같은 현실 앞에서는 뭐 진보 성향이고 보수 성향이고 따질 거 없이 청년단체가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로 정부 여권에서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처음에는 경실련,
그리고 이번에 고발을 한 참여연대 민변까지 모두 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었던 단체들인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진보 시민단체들마저도 부동산 정책 앞에서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다가오는 재보궐선거와 또 아마도 내년 대선까지도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남은 1년 동안 다른 무엇도 아닌 부동산에 사활을 걸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사저 논란부터 LH 사태 얘기까지 이 부동산 이슈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